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날이 좀 덥긴 덥네요. 뭐, 그런데, 부산은 지금 구름이 좀 끼는데, 어, 뭐, 하여튼. 그, 아까 뉴스, 어디, 잠깐 보니까 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던데, 뭐, 또 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막 뿌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죠. 오늘도 여전히, 아, 어제에 이어서 조중동, 조금 바뀐 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중앙하고 동아는 사설에서는 안 쓰더라고요. 사설에서는 안 쓰고 이제 동아일보는 그 논설위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칼럼을 하나 썼고 중앙일보는 어, 중국 사례를 하나 들어가지고 기사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 동아일보가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저 김성수가 고향이 저 복분자 나는 복분자로 유명한 거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까보전 알보칠이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야, 과학. 그냥 아마 이 동아일보하고 채널A는 끝까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얘기대로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얘기만 한번 했습니다. 이 뭐 일파만파 뭐 이렇게 막 타이틀을 달죠. 그 이제 우상호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준석 제거 윤핵관 공동작품 확인됐다 충격적이다. 그리고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핵관들 이준석이 똘마니들 다 나서가지고 지친다 뭐 어쩐다 막 하면서 이 정말 당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의도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오늘 이제 나온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11시 좀 넘어서였는데 오전 발각이 된 거는 오후 4시가 넘어서였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권성동이는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죠. 당연히 자기가 그 문자를 펴면 카메라 잡힐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이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용을 한 거냐? 어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가 지금 호가호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이뿐만 아니고 저 뭡니까 뭐 윤상현이는 뭐 술도 마신다 뭐 한다 저들끼리 이제 막 그 친분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권성동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닌다고 이전부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저 이제 친분을 과시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는 살짝 흘린 것이 나 이렇게 우리 대통령하고 문자도 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나가서 나댈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성격을 잘 아니까 우리 토끼형이 또 이렇게 그렇게 보내놓으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에 흘릴 거다는 걸 이제 자기가 알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어중이 뭡니까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갈라치기, 국민의힘 내부 갈라치기, 그리고 이준석과 이익관들을 쳐내기. 오늘 막 박민영이고 뭐 다 진짜 이준석이 똘마니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갈라치기. 그리고 경찰에게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이 빨리 처리해라. 개새끼들아. 그 뭡니까 그 경찰에서 그 이재명은 8월 중순쯤에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했고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죠. 이 개새끼들이 뭐 시간이 더 걸려? 빨리빨리 처리해 이 새끼들아. 이재명이도 빨리 처리하고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뒤져 이 새끼들아. 아 이거 한 수로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라치기 하고 있고 이재명, 이준석이 처리하라 빨리 처리하라고 경찰에다가도 신호를 주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언론이고 뭐시고 또 물고 싶고 뜯고 그 와중에 또 뒤에서 뭔가 또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지금 다들 눈탱이가 돌아가가지고 실제로 물밑에서 지금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딱 그 의도는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가 정리가 되면 또 뭔가를 하나 던져줘. 그래 보세요. 이게 딱 나온 시점이 딱 그거잖아. 경찰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되는 시점에 딱 터지잖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8월 중에 이준석, 이재명이 경찰에서 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또 갈라치기가 딱 됐죠. 그 이게 분석이 그래 뭐 대가리가 나쁘니까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차피 지금 토끼 형은 정치권도 한번 다 뒤집어 보려고 지금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쥐어뜯고 싸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제 저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방식은 똑같아. 그냥 어느 한 집단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우리 토끼 형이 원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지금 요 근래만 보더라도 그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그 뭡니까 그거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갈라치기였다니까. 그 갈라치기 하면서 협박도 하고 당근 그 그때 그 저 뭡니까 그 저 뭡니까 그 저 대우조선 그 사태 때 그 헬기 계속 띄워가지고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산업은행장한테 시켜가지고 야 이 씨발 파산시켜 버려 이씨 빨리 진정 안 되면 이 파산시키겠다고 막 협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정세가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돌아가는 판때기를 전혀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경찰.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들도 다 제거하고 막 분열시켜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계속 막 그냥 저들끼리 쥐어뜯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경찰한테는 빨리 처리해라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 그러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재밌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 국정원 노영민 주재회의에서 북송 방침 결정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거죠. 국정원 청 회의 직후 귀순 보고서도 변조, 귀순 의사 표명 삭제. 대북 송환서 평균 5.6일 소요되는데 야 주장도 교묘한 왜곡이다. 전현 정권 진실공방 양상. 근데 뭐 이게 뭐 진실공방이 있고 뭐고 간에 어차피 진실이라고는 단 그 들끝만큼도 없는 빨갱이들 아닙니까? 빨갱이들. 하나씩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와중에 검찰이 이제 블랙리스트 통일부 과기부 압수수색했고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철이가 어제 귀국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김규현 그 국정원장이 미국 가가지고 서훈하고 만난 게 맞아요. 서훈도 아까 어디선가 보도해 보니까 뭐 곧 귀국을 한다는 전언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규현이가 미국 가가지고 서훈하고 김연철이 만나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쓴 거죠.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협조해라. 그러면 니들 목숨은 살려줄게. 니들 목숨은 살려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훈도 아마 그래 곧 들어오겠죠. 김규현의 작업입니다. 작업. 뭐 대도 안 나는 개소리쳐 10일 났더라고요. 뭐 어제 2일간의 가족 만남을 마치고 뭐 귀국했다. 뭐 그리고 뭐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한동훈이 그랬잖아. 처벌 가능하다고 이 씨발놈들아. 아 정말 검찰이 곧 소환 조사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 큰 거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말이 바뀌었냐 이런 거 뭐 중요하면 돼요. 왜 말이 바뀌었냐. 그때는 분명히 뭐 저 배 안에 뭐 살해하고 한 증거들이 늘리고 늘렸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증거가 없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막 하냐고 막 그런 것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할 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것도 뭐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 전현이 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는데 뭐 또 좀 뭐 있다고 하는데 뭐 법치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뭐 그러고 얘기 시부리다던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정리될 거예요. 그 한상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마 바로바로 막 그냥 발표하기보다는 뭐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털면은 무지하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는 자명한 게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면 이 빨갱이 정권에서 이런 자리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을 앉히지도 않겠지만 설사 만약에 그런 콜이 온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 맞지. 왜냐? 아니 내가 이때까지 백로처럼 살아왔는데 저 온갖 똥이고 뭐고 다 묻어있는 저런 새끼들 무리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가지. 그러니까 유유상종 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인카드도 그렇고 막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지금 경찰이 지금 저 경찰대생들이 저짓하고 있듯이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리고 분명히 이제 우리 토끼 형을 갖다가 잡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 새끼들, 이 년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근데 뭐, 그 버티든가 말든가 별 상관없어요. 뭐, 언론 저거는 뭐, 어차피 뭐, 올해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예산 그냥 끊으면 되니까. 예산 끊으면 되니까. 뭐 제가 들으니까 연합뉴스도 한 300억 정도 1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 그냥 끊으면 돼.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뭐 그 정도 예산이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예산 안 주면 돼요, 그냥. 예산 안 주면 씨발 자기들 어쩔 거야. 그럼 저거들끼리 쥐어뜯고 싸울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은 너희 때문에 뭐냐. 그러니까 노조가 각 방송사마다 지금 그러니까 빨갱이 노조가 지금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만약에 끊어버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지금 예산도 끊기고 이 개새끼들아 죽으라 막 하면서 저들끼리 또 쥐어뜯고 싸울 거라고. KBS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지금 그 전기요금에 부처가 지금 징수하잖아. 근데 그거 분리만 시키면 되잖아요. 분리만 시키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받을 거야, 그걸. 그러니까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딱 분리만 시켜버리면 KBS가 저기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 만약에 전기요금에서 떼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받아라 해버리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각 가정에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지로로 뭐 자동 이체를 뭐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야.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럼 KBS도 자동으로 정리가 돼. 그뭐 북송된 탈북 어민 권익 보호에 치매 국민이 직접 호소해야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냥 국민의힘에서 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호소해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를 쳐시부래요. 아니 북송돼 가지고 지금 그 처형됐는데 아니 그걸 이거 아이고 참 인연하고 그 한상현인가 그 새끼하고 뭐 머지않아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이조라고 했잖아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4조 원이래요. 4조 원. 이거 계속 커지잖아요. 덩치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잖아.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 아,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이 새끼들이 지금, 이거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이 미친 새끼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분명한 거는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 수십 조가 아니고, 이거 뭐, 100조 이상의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탈탈 털면. 그럼 이런 정도의 돈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권의 실세가 개입이 안 되면, 이게 안 박히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정권의 실세가 분명히
개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쭉 잡아 당기면 어마무시한 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 걸려 나올 거예요. 이거 잡아 당기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 은행 최초 보고보다 1조 6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 이상 거래 보면 더 늘어날 수도. 당연히 늘어나지. 전체 은행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하면 진짜 100조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핵실험, 뭐 ICBM 쏘고 한 게 이쪽에서 나간 게 맞아요.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일본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이거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참말로 기대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커질까? 야, 정말 한동훈이가 역시 참 어제 뭡니까 오전에 우리 토끼 형한테 이제 업무 보고하고 나서 일정 기장실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거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브리핑을 간담회로 만든 한동훈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30분간 현안 적극 설명. 야권 공세엔 정부는 흘리기 없었나? 수사한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빨갱이 그 기자님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한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뭐랄까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답변을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바로 이제 그랬잖아. 아니 수사하고 3위는 다르다. 그리고 3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3위는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역으로 엿을 매겨버렸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언론이고 뭐고 다 한동훈이를 무서워하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악의적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나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토끼 형은 아주 우습게 보잖아. 이게 진짜 또 말씀드립니다. 신기하다니까. 이게 어떻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걸 하지? 뭐 무식하다는 둥.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천재인데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우리 토끼 형 보고는 무식하대. 근데 이 프레임이 진짜 어떻게 먹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히지? 무식한 우리 토끼 형이 천재인 한동훈이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지. 정말 참.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건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관인 경찰관이 법을 어기겠다고 한다. 경찰의 기본 책무는 치안과 범죄 예방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합법적 무장을 허용한 것이고 그런 만큼 복무 규정 준수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하다. 경찰이 숫자의 힘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노조처럼 움직이면 앞으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경찰을 통제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경찰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청와대 지시를 받으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경찰력을 행사해왔다. 문 정부 때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뭉갠 것이 경찰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울산 뭐 하명 수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불법에 동원될 때 독립을 말한 경찰관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방가는 지금 눈치 긁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때까지 그렇게 막 흔들고 막 잡아들이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자기 이제 지쳤나 봐요. 지친 게 맞아. 방가가 그러니까 눈치 긁고 씨발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했다가는 진짜 우리가 뒤질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일단 발작 엎드려. 일단 빨아라. 이렇게 된 게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지지율 얘기 나온 이후로 지금 이틀째 지금 종편이고 어디고 지지율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조사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왜냐면 조사를 했으면 분명히 발표를 할 거고, 발표를 하면 분명히 종편에서 떠들어댈 건데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지지율 조사 관련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친 게 맞아. 힘에 붙여가지고 안 되겠다 씨발 포기해라.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 나온 이후로 이틀 동안 지금 지지율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지친 게 맞아. 조선일보가 일단 방가가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야야야 빨아라. 더 이상 하다가는 진짜 뒤질 수도 있으니까 빨아라. 이렇게 된 게 맞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앙일보 특수경찰 600명 미용 끝난다. 후진타워 목노린 중국 경난 전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찰의 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경찰 보고 들으란 듯이 보란 듯이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특수경찰 600명이면 30분 만에 중난하이를 차지하고 세상은 우리 차지요.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시라의 신세가 될 것이요. 그 보시라이가 누군지 봤더니 이제 요 기사에 이제 밑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 무슨 부정부패로 목 날라간 이제 그 당시에 실세였던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 미수에 그친 중국판 경찰의 난. 그 경난. 정말 어느 미국 거주 중국인의 영문 회고록을 통해 드러났다. 미수에 그친 3.19 사태는 그러니까 이게 2012년 3월 19일 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경 통수권과 정법이 재편을 불렀다. 무경은 2016년 인민해방군 구조 개편을 계기로 중앙군사의 산하로 통수권이 조정됐다. 중앙정법위 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원으로 강등됐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중국에서도 경란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 짓을 한다고 했다가 미수에 거쳐가지고 뒤졌다. 이 얘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다가 이제 홍가도 이제 눈치챈 거죠. 야, 씨발 더 이상 했다가는 뒤지겠다. 안 되겠다. 일단 엎드리라. 그리고 일단 좀 경찰 저것들 좀 조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 뭡니까 그 기계적 중립 지키고 막 그래 한 걸 갖다가 이제 뭐 바로 또 저기 논조를 바꿔가지고 막 이 우리 저기 토끼형 빨아줄라니까 좀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중국에 10년 전에 경난이 있었는데 그때 얘들 다 뒤졌다. 자기들도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바로 씨가 저기 막 태세 전환해가지고 진짜 우리 저기 토끼형 막 빨아주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례라고 치고 가져와가지고
야, 씨발, 10년 전에도 중국에서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 바로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바로 진압됐다. 군대에 의해서 바로 진압됐거든. 아, 정말 홍가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일단 며칠 좀 더 두고 봐야죠. 아, 졸라 재밌네. 아, 정말 동아일보.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이제 그 사설에서는 안 쓰고 이 이제 종편이라는 새끼 이게 뭐 논설위원이더라고요. 논설위원. 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 관리한다. 미국, 영국은 주민이 경찰청장 뽑는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대통령 행안부 지휘에 따른 경찰 통제는 프랑스식 국가주의 경찰로의 퇴행이다. 그러면서 이 보시면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왜 앞뒤가 안 맞냐면 논리가 안 되냐면 현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한 것은 누가 없애라고 한 적도 없는 치안비서관 자리를 스스로 없앤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경찰을 더 철저히 장악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제 보세요. 저 뭡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저 뭡니까?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얘들은 진짜 완전 밀실행정이었잖아요. 밀실행정. 밀실행정. 아니 그 이상민이가 그 얘기했잖아. 그때 그 브리핑하면서 이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 두고 바로 경찰하고 이 밀실 거래를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있고 행안부가 있고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고 여기서 경찰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될 거다. 아니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흥이 필요합니까? 여기서는 다 밀실행정이었잖아. 밀실행정, 밀실행정.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뭡니까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경찰하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음성적으로 저것들끼리 싸바싸바 하던 거를 전부 다 지금 수면 위로 떠올려 가지고 전부 다 제도화하고 법제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실에서 저것들끼리 싸바싸바 하던 거를 전부 다 양지로 끄집어내 가지고 투명하게 제도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투명하게 제도화시킨다고. 저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모든 걸 그냥 저들끼리 싸바싸바 하면서 도저히 알 수 없게 구중궁궐에서 저들끼리만 해쳐먹던 거를 몰래 해쳐먹던 거를 다 이 지금 공론의 장원을 끄집어내가지고 명문화하고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게 지금 하는 건데 다 전부 그런 거잖아요. 인사정보관리단 만든 것도 그렇고 요 경찰국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모든 게 다. 그리고 뭐 사직 채용 그 얘기도 그거잖아요. 이때까지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더럽게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부축이 이제 언론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이 이 진짜
기대치 정도만 돼도 생각이란 걸 하면은 이때까지 저런 식으로 다 저들끼리 싸바싸바 아무 국민들 몰래 해쳐먹었구나.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무 그냥 선동하는 대로 다 넘어가잖아. 물론 거기에는 그 씨발놈들 제가 항상 욕하는 소위 보수 스피커라고 하는 그 개새끼들 책임도 존나 크죠. 저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주제가 안 되는 것들이지. 자기는 씨발 그래. 자기들 의도대로 만약에 그 공공기관장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그쪽에 자기들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씨발 전혀 안 해주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씨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중동이 왜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있고 이 새끼들이 당에서도 그렇고 협조를 안 해주고 또 이 보수 유튜버들이라는 새끼들이 제가 가세현 이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안철수 단일화 계속 얘기했던 게 안철수에 기생해가지고 요 줄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꿀을 빨겠다는 생각이었고 근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때까지 다 물고 싶고 뜯었던 거예요. 자기 보수라고 하면서 맨날 조중동 그 사슬이나 기사만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씨발 명확하게 명쾌하게 좀 그 이면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진짜. 그런데 맨날 씨발 조중동 뭐 기사 사슬 갈등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 눈 겉으로 이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중동의 그 프레임만 가지고 인사 문제가 크다. 그 지지율 떨어지는 게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족같은 새끼들. 저거들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물고 싶고 뜯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제 그러니까 인자는 어쩔 건고 조중동이 동아일보는 이제 계속 이 짓 하고 있는데 뒤질 줄 모르고 조선중앙은 지금 이제 태세 전환을 좀 분명히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건고 씨발놈들. 조선일보 기사 가지고 와가지고 특히 최병무이 같은 그런 새끼들. 에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씨발 댓글 달면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씨발 그러니까 지가 논평을 하는데 최소한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맞고 틀리고는 있을 수는 없죠. 뭐 딱 수학처럼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씨발 지가 하는 그 논평이 자기 양심에 비춰봐도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씨발 욕하는 내 댓글을 씨발 숨기거나 뭐 삭제할 필요는 없지. 이 족같은 새끼들. 오늘 또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나중에 마지막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 보시면 논리가 맞잖아. 논리가 더 철저히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 투명하게 지금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장악이 되냐고. 그러니까 치안비서관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치안비서관 이거 솔직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몰랐잖아.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 동아일보 이 씹새끼 그러니까 이게 김성수가 이 출신이 전북 고창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치안비서관으로 두고 몰래 해야 자기들이 이권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씨발 대명천지에 다 까발려 놓고 경찰국이란 걸 딱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 할 거야 씨발. 제도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일단 자기들이 이제 뭐 해쳐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자기 사람들 자기한테 자기 사람들 심을 방법이 이제 없어졌잖아.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씨발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씨발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 거예요. 개소리를. 그럼 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국 신설이 왜 문제인지는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보면 분명하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죠? 문 정부는 경찰국 없이도 경찰을 장악해 경찰을 피폐화시켰다. 그러니까 경찰국 없이 치안비서관 두고 몰래 하니까 씨발라마 피폐화 된 거 아니야. 경찰국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방대하지만 앞으로 더 방대해질 경찰도 속속들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안비서관 없어졌어요. 그럼 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없애냈다는 조치이다. 일단 자기도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경찰국이란 걸 지금 뭡니까? 양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설치했잖아요. 근데 뭘 경찰국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그 말이 안 맞잖아. 이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국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그런데 지금 경찰국 없이도 경찰을 장악해 경찰을 비폐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안비서관 몰래 치안비서관을 두고 저것들끼리 해쳐먹으니까 이렇게 경찰이 피폐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치안비서관 없었잖아. 그러면 경찰국의 도움까지 받는다? 경찰국이 관장하게 됐잖아요. 인사문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국 외에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이제 경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국 외에 몰래 이전처럼 몰래 또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할 거다는 이런 뉘앙스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둘 수가 없다니까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 보세요. 이게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을 개소리를 막 쳐 씹으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정부는 경찰국 없이도 경찰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정권도 이제 경찰국 없이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건데 이제 경찰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막 장악할 거다 이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경찰국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개새끼들입니까? 이런 아무 논리도 없는 앞뒤 논리가 안 맞는데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한 문장에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앞에서는 A라고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B라고 얘기를 해. 한 문장에서. 근데 이거를 눈치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니까. 그 유일하죠. 저하고 우리 저기 뭡니까 달대포 형이에요. 나도 저랑 좀 해야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다니까.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검찰과 경찰이란 두 마리 사냥개를 몰아 이 정부가 당장 원하는 걸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대행이다. 역사를 더 진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후퇴시키는 우리를 범하지 말라. 김간은 학교를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예약됐어요. 예약. 방가하고 지금 홍가는 지금 눈치를 좀 깠는데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딱 표현하잖아요. 이 보세요. 10년 전에 중국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10년 전에 중국에서도 경난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진압됐거든. 조선일보는 아예 처음부터 경찰 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지금 지지율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지율 조사했다는 기사도 안 나왔다니까. 얘들이 지친 거 맞아요. 조중동이 지쳐서 이제
조중동, 저 동안은 아직 안 지쳤는데, 근데 이거는 그 까보전 알보칠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얘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 씨발 논리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개소리를, 와,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개소리를 씹을 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나 봐요. 이런 개소리를. 아니, 그러니까 저 다대표님도 한 번씩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보고 장사하고는 안 맞다고. 왜냐하면 장사라는 게 뭡니까? 뭐 개소리를 하든 뭘 하든 예예 하면서 이제 나중에 크게 뒤통수를 눈탱이를 칠 수 있어야 된다 되는 거죠. 근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뭐 노트북이든 뭐든 사러 왔어요. 그러면 어 쉽게 말하면 좀 더 비싼 거 팔면 뭐 아무래도 더 남긴 남죠 저도. 근데 와서 뭐 물으면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묻거든요 저는. 그럼 어차피 PC나 이런 거는 어차피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뭐 솔직히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트북 사는 사람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없어요. 뭐 게임을 할 거면 그냥 색을 사지. 그러면 그냥 뭐 적당한 거 그냥 권해주거든요. 뭐 그러면 사양 좋은 거 굳이 필요 없으니까 뭐 문서 작업하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할 거면 한 이 정도 하시면 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이제 솔직히 장사하고는 안 맞잖아.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 하시면 막 뭐가 좋고 막 속도도 빠르고 막 하면서 비싼 걸 뭐 대부분은 다 그렇게 권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굳이 그 이런 거 좀 더 비싼 거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고 막 이런 거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이제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씹으리면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래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뭐 숙명이다 하면서 막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저는 그 말 인정 못 하거든요. 아니 CEO 와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와가지고 뭐 그 다른 데 갔더니 뭐 여기가 비싸더라. 그런 말 하면 저는 바로 야마 들죠. 바로 제가 확 하죠. 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씨발로 막 그러면 그거 가서 사라. 왜 여기 와서 비싸네 비싸네 개소리쳐 씨부리냐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물론 욕은 안 합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그거 가서 사라고. 저번에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니 그 처음에 한번 와가지고 그 이제 뭐 가격하고 좀 보고 갔어요. 그런 거지. 그러고 나서만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왔나? 그 와서 바로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뭐 어디 가봤더니 뭐 뭐 여기보다 훨씬 싸더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니 그럼 그거 가서 사라고 왜 여기 와서 싸네 비싸네 헛소리 하시냐고. 그 막 계속 뭐 싸네 뭐 거기가 훨씬 싸더라 뭐 세 배나 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야 욕은 안 했습니다만 야 그냥 그래 그거 가서 사지 왜 얘 목소리가 좀 원래 또 크잖아요. 근데다가 더 올라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서 사지 씨뭐 왜 여기 와서 싸네 비싸네 하냐고 이 새끼야 그냥 가라고. 그래 쫓아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욕먹을 거 뻔하잖아요. 아니면 아니 막말로 그런 놈들한테까지 예예 해가면서 굽신굽신거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절대 인정을 못해요. 예전에 그 저기 골목식당 할 때 보면 그 뭐 백종원이도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고. 그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무슨 그
서울에 그래서 공릉동인가 그 백반집 하던 그 할머니 그 가족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줌마가 애들 둘인가 셋인가 하고 이 밥을 먹고 자기 것만 계산하더라고. 그런 경우 막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해줬습니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많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걸 왜 참냐고. 아 그걸 왜 참아. 당장 욕을 해야지. 야이 씨발려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참고 살아야 되냐고. 장사라고. 아니 씨발 얘기를 해야지. 야이 씨발려나. 이 네가 와서 처먹고 그 경찰 불러가지고 바로 씨발 그 저기 집어넣어야지 무전치식으로.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인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고? 그걸 왜 참아? 와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니 뭐 저 뭡니까 액세서리 그 USB 그 젠드라고 해야 되나? 저 뭡니까 유선 저 인터넷 케이블 UTP 케이블을 갖다가 저기 USB로 연결하는 그 젠드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팔았죠. 15,000원인가 팔았죠. 그래 팔았는데 어 그 저는 그게 한 2, 3개월 지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6개월 지났더라고. 그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고장 나 있었는데 몰랐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어 교환을 해달 처음에는 교환을 해달라 이거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제가 그때는 이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3개월은 지났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한 2, 3개월 전에 사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로 가지고 와야지 왜 이제 사 가져와 가지고 이게 뭐 처음부터 고장이었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저기 보험하는 아줌마였어.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교환을 해준지 아니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18,000원 하니까 뭐 한 절반 이상 줄 수 없냐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그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뭐 며칠은 깎아줄 수 없냐고 차라리 그렇게 그냥 아예 떼어놓고 얘기를 하든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저 시부리더라고요. 그래 저도 처음에는 그래 계속 이제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가져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 가져와가지고 뭐 처음에 그 그때 고장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럼 이제 좀 알아듣고 이제 뭐 가든지 아니면 그래 뭐 제 돈 주고 사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씨발 그 이제 세 번 네 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도 일 받아가지고 아니 그냥 가라고 가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제가 확 좀 큰 소리 치면서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저도 어차피 저기 깎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니 막말로 씨발 뭐 18,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다 남아도 18,000원인데 말도 안 되는 6개월 전에 사간 걸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고장이었다고. 근데 그거 몰랐다고. 아, 참. 그런 것들이 진짜 부지기수로 늘렸어요. 그런 것들을 왜 사람 취급해줘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진짜 그런 것들 많다니까. 얼마 전에도 뭐 그 비슷한 거 있었는데 까먹었네. 참말로.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 칼럼을 쓰고 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아무런 맥락도 없고 앞뒤도 안 맞게.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야 그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씨바. 뭐 유튜브 하는 그 새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 생각도 없이, 씨바, 그냥 신문 기사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고. 어휴, 참, 씨. 그 이제 경찰국 인선 착수했다고 출신구비라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뭡니까? 경찰대 뽑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현재 치안감 34명 중 경찰대 출신 25명, 순경 출신 1명밖에 없다. 이게 철저하게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면 순경 출신들 다 속으로 맞아 씨고 그래. 왜 우리는 고생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일은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찬밥 신세였지?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인선을 해야 한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 경찰대가 됐든 간부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비를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할 거다. 경찰국의 수사 전문가는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 인사권은 인사 전문가들로, 자치지원과도 자치경찰 업무에 이해가 깊은 분들 과장으로 모실 것이다. 종전처럼 한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진짜 영악하잖아요. 경찰 내부 갈라치기. 그리고 보세요. 이게 왜 이게 딱 하는지 딱 빨갱이들하고 똑같잖아요. 14만 전체 경찰 회의 치료에. 아니 무슨 어르죽을 아니 하는지 딱 빨갱이들이 민주당 새끼들이 하는 맨날 써먹는 게 뭡니까? 국민이란 말 써먹잖아요. 국민이란 말. 이거 14만 전체 경찰 국민 구조가 똑같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런 방식은 전부 빨갱이 새끼들이 맞다니까. 빨갱이 새끼들의 이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이거 외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선전선동 방식이. 이러니까 이제 그래 이상민이도 그러고 전부 다 갈라치기 하잖아요. 경찰대가 지금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다. 이건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아니고 3% 경찰대 출신들이 하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간첩질하는 일부 경찰들이죠. 치명 기껏 많이 치명 그러니까 진짜 많이 치더라도 10% 내외가 되겠죠. 진짜 많이 치주더라도. 근데 10% 정도 가지고 이게 14만 전체 경찰 회의 이렇게 프레임을 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러지들이라니까.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이 피땀 흘린 놀이. 근데 지금 경찰 내부 무슨 게시판에 불만 섞인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죠. 아니 현장의 어려움을 니들이 아냐. 현장에서 어렵다고 할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너희들 밥그릇 싸움 하는데 이렇게 지랄하냐. 그리고 보세요. 딱 이상민이가 바로 제압을 하잖아요.
경찰대 왜 경찰대가 다 해먹어야 되지? 하니까 바로 취합되잖아요. 진짜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아이고 진짜 좋댔다 생각했던 거지. 경찰대 아니 그러니까 경찰대를 뭐 없앨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뭐 없애는 거는 저기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보세요. 경찰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거예요. 뭐냐면 아니 경찰대 나왔다고 7급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어제 업무 보고 하면서 우리 토끼 형도 맞장구 쳤다대요. 아니 그러면 순경부터 해야지. 순경부터 해야지. 그럼 뭡니까? 뼈 빠지게 공부해서 경찰대 가서 순경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무도 경찰대 지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이제 딱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올해부터 경찰대 지원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질 거란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1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경찰대에는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경찰대생 자체가 없을 거란 얘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 경찰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법으로 뭐 경찰대를 뭐 없애니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경찰대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뭐 국회의원 민주당이 뭐 170석이라서 뭐 아무것도 못할 거다. 다 하고 있잖아. 얘들 패싱시키고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있잖아. 국회에 뭐가 필요 있어. 지금 토끼형 하는 거 보면 국회가 아예 필요가 없잖아. 170석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경찰대를 없애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런데 봐요. 경찰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잖아. 경찰대 나오는데 왜 경찰대 나왔다고 7급이냐. 경위부터 시작하냐. 그러니까 토끼형이 바로 받아가 그럼 순경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면 뼈 빠지게 공부해서 경찰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찰대에 지원을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1학년이 다 졸업하고 나면 경찰대는 유명무실.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유령학교가 될 거 아니에요. 유령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유령학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찰대 없어지잖아. 이게 시면 뭐 그래 뭐 174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뭐 보수라는 것들은 뭐 이 170석 입에 올리는 새끼들 있죠. 아니 지금 보라니까 170석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 170석 아무런 소용없이 다 패싱하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자기들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대통령실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지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안 먹힌다니까. 이러다가 진짜 국회를 없애버리려나? 없애버릴란가? 뭐 없애는 건 어차피 말이 안 되고 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잖아요. 크게 힘 안 들이고 경찰대도 이제 4년 후에 없어질 거예요. 4년 후에 지금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그 순간 경찰대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누가 경찰대 가겠냐고. 경찰대 나와도 씨발 순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제 눈치 없는 새끼들 보세요. 이 새끼가 그래 마산 아유 씨발람 인원 적어도 경찰국 반대 회의 강행하겠다고 계속 투쟁할 거다.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뭐, YTN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막, 지랄하고 있는데, 끝났어, 이 새끼들아. 병신들. 그 얘기했잖아요. 씨발, 윤희근이,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기도 하죠. 얘 딱 세우다가, 우리 토끼 형이 칼자루 쥐어주면서, 야, 니가 너거 식구 다 쓸어라잉. 어쩔 거야, 씨발.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토끼 형,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이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뒤끝, 뒤끝이 어마무시하다고. 무식한 새끼들. 근데 아직도 우리 토끼 형의 그 진면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서민, 김갑수, 저기 다대표님 이렇게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다대표님은 어차피 그래 뭐 빨갱이 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저와 마찬가지로 보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학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토끼형을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인데 일단 보수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 저하고 김갑수하고 서민은 출신이 빨갱이였다는 거. 이게 진짜 이 의미가 상당한 거라니까요, 이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 무덤 파는 거.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인성이한테 오늘 제가 또 댓글을 하나 달았죠. 어젠가 그래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윤비어친가 부르는 뭐 유튜브 출연을 뭐 예감은 씨발라마 지금 몇 명 있잖아 씨발. 그러니까 김갑수, 서민, 나 쓰리가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버가 좋은 게 구글이 좋은 게 아이디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았죠. 가볍고 천박하기가 이재명이나 이준석에 버금가네. 하긴 그러니 이재명이나 이준석 같은 인간이 이 쓰레기를 열심히 물고 빨지. 방송 적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방송하는 거 보면 이재명, 이준석과 동급이거나 그 이하라는 거겠지. 이것도 블라인드 처리하려나? 근데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고 아예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예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잖아. 서울대 나온 새끼들. 이게 서울대 나왔다는 새끼가 이런 정도의 댓글조차도 감내를 못하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삭제를 해요, 삭제를. 근데 이게 저도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또, 뭐 매일 하기는 좀 그렇고, 간혹 이렇게 또 저기 개소리쳐 씹으리는 이런 게시물이나 뭐 올라오면, 오! 생삼겹이 100g에 990원? 아씨, 잠깐만. 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학교를 나왔다는 것들의 민낯입니다, 민낯. 이 정도 댓글조차도 감내를 못하고
삭제를 하는 이런 정도의 것들이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것들이에요. 황장수도 마찬가지예요. 황장수 그 새끼도 블라인드 트리하고 내가 댓글 달면 그러면 이게 황장수한테도 내일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이 아이디로.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이제 조선 중앙은 지쳐가지고 일단 우리 토끼형 물고 빠른 전략으로 조금 바꾼 듯 합니다. 동아일보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는 말이 맞아요. 여전히 물고 싶고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싶고 뜯다가 결국에는 뭐 학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이것도 들면 또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뭐 국세청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한번 튼다면 뻔하잖아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듯이 지지율 조사가 사라졌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지지율이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지율이 사라졌다 이 얘기는 제보다 말씀드리지 일단은 30% 초반에서는 그러니까 최후 방어선이 30%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나 봐. 뭔 조작질을 하고 뭔 짓을 했는데도 한 33%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나 봐요. 그냥 20%대가 돼야 또 와 물고 싶고 뜯고 할 텐데 30% 초반에서 꿈쩍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아마 조금씩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조금씩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경찰부터 그러고 뭐 대우조선 경찰 이 하고 또 8월달 돼가지고 뭔가 이재명하고 뭐 이런 수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 최대치는 아무리 올라도 50% 초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현재 진영 간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35%는 굳건하잖아요. 이 35%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차피 지지를 안 할 거고 그러면 또 빨갱이들한테 세뇌된 소위 중도층에서 또 약간 뭐라고 합니까 이 빨갱이 쪽에 약간 경도돼 있는 중도층 한 10% 정도 보면 그러니까 한 45% 정도는 나중에 한참 더 지나서 아마 제대로 개혁이 되고 뭔가 이 판이 바뀌고 나서 임기 후반으로 가면 모를까. 하여튼 한동안은 그냥 제대로 오르더라도 50% 초반 이게 한계가 될 것 같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지율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희일비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한 거의 2달 가까이 6월 초부터 2달 가까이 하루도 감을도 하고 지지율 떨어진다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틀째 지금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일단 조선중앙이 일단 물고 싶고 뜯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다가는 뒤지겠다. 한 게 상당히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천지분간 못하고 있고, 얘 둘이 지금 방가하고 홍가는 지금 아이가 더 이상 했다가는 뒤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빨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물고 싶고 뜯으면 되니까. 근데 그를 이제 더 이상 이 새끼들한테 그럴 기회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고 싶고 뜯을 기회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분명한 거는 딱 뭡니까? 지지율이 문재인 때처럼 40%만 굳건하게 지켜지면 절대 물고 싶고 뜯고 함부로 물고 싶고 뜯고는 못해요. 문재인은 진짜 그 조작질로 그렇게 버틴 건데, 우리 토끼 형은 만약에 진짜 제 말하는 대로 지금 30% 초반이 지금 안 무너지고 굳건하게 받쳐지고 있다면 40%는 그렇게 머지않아서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40%는 역시 더 이상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거예요. 내려왔다가 40%를 회복했다. 그러면 이 40%는 절대 밑으로 안 떨어질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 왜냐?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 비리를 저지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차피 탄력을 받아가지고 개혁이 계속 가속화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든가 정권의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영리라는 걸 절대 안 건드렸잖아요. 공무원 노조,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 초기에 그걸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연금개혁, 공무원 복지 혜택이라든가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언론부터 해서 모든 이권 카르텔들이 다 물고 싶고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30% 초반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언론이 먼저 지쳐가지고 하나씩 백기를 드는 상황이 맞다면 40%는 아마 한 8월 달이나 9월 달, 8월 9월 정도 되면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이 지지율은 절대로 밑으로 안 빠질 겁니다. 이 이후로 언론이 뭐라고 물고 싶고 뜯어도, 그리고 조금씩 오를 거예요. 그리고 최대 아마 한 50 초반 정도, 이런 정도까지 조금씩 아마 계속 오를 겁니다.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